my channel. 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가 되는 법 DQEQ쌤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사이파를 넘어와서 지금 여기서 니큐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병원에 direct hire 돼서 영주권 프로세스 중이에요. 이런 제 경험과 지식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Chapter 5, Almost Done 시작해볼까요? 이 슬라이드 몇 번 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Almost Done.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용어들, NCLEX, 임상경력, 영어, 스폰서, 인터뷰, 이력서 뭐 이런 거 다 해봤어요, 저랑. 그래서 이번에는 5번째 챕터는 이제 진짜 이민에 관해서 할 거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사인업 하기 전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걸 뽑아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거고, Tell me about yourself. 자, 인터뷰 보셨죠? 그리고 분위기 좋았나 봐요. 며칠 지나고 한 2주 지났더니 합격을 받으셨어요. Congratulations. 그 다음은 이렇게 메일이 온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어요. Please see attached the employment agreement, job description, summary of medical, dental, and vision insurance, PTO, and educational assistance and reimburse policy. 그 다음에 하고 맨 뒤에 if you agree with the terms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해서 엄청 파일이 왔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도 차근차근 읽었어요. 혜택들도 다 같이 봤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뭘 봐야 될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한 10가지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요. 이런 혜택들은 진짜 direct hire 된 병원이나 아니면 staffing agency 다 달라요. 그래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인을 하면 끝이니까 신중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요. 제가 10개 정도 뽑아봤고요. 되게 좀 많이 리스트업 했는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인터뷰 중에 물어봐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 2번이랑 3번 중에 이제 시급 올려주냐 요 정도는 물어봤어요. 인터뷰 전에. 근데 대부분은 인터뷰 끝나고 합격하시고 나서 보내주는 자료들이랑 그 다음에 계약서 그쪽에 좀 세부사항이 적혀 있어요. 만약에 계약서에 뭐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한번 물어는 봐도 되는데 어떤 부분은 negotiate 해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가능성들이 높죠. 그리고 특히나 시급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말씀드리자면 스태핑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주를 갈지 모르니 여러분이 어차피 인터뷰를 끝나고 나서도 얼마를 받을지는 조금 까리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direct hi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정해졌으니까 그 주의 cost of living에 따라서 시급이 정해질 거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간호사가 30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미국인도 여기 사이판 같은 경우는 22불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LA 같은 경우는 44불인가 40불인가 막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요거는 뭐 확실한 거는 계약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로 10가지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계약 기간, 계약 시간. 자, 영주권을 스폰해주는 대가로 우리는 몇 년 또는 몇 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이 몇 시간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주 36시간이 풀타임이야, 주 40시간이 풀타임이야.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걸 계산을 해야 이제 여러분이 몇 년 일해야 되는지 계산이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의무 계약 기간이라면 이제 뭐 스태핑 에이전시는 좀 다양하고요. 6개월, 1년, 2년 뭐 이렇게. 근데 US 스태핑 에이전시 아니면 direct hire 그 세 가지는 다 대부분 3년이요, 3년. 그리고 의무 계약 시간이 5,700시간이다. 이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주 36시간 계약이냐, 40시간 계약이냐, 풀타임. 요거에 따라서 계약하신 몇 년이 딱 나오시고, 그리고 요때 만약에 시간으로 계약하셨으면 제일 알아보셔야 될 게 오버타임 하는 게 의무 계약 시간을 줄어들게 만드는가. 요거를 꼭
별표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진짜 오버타임 인정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계약 기간은 뭐 줄어들진 않는데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오버타임을 했는데 계약 기간이 줄어든다. 그럼 진짜 계약을 막 뭐 3년이 아니더라도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기 꼭 두드려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 기간, 시간 또는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갈 지역. 요것도 고려해야겠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스태핑 에이전시라면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으로 갈지 확실하지 않아요. 뭐, 걔 중에는 어떤 스태핑 에이전시가는 미리 그냥 인터뷰를 좀 빨리 해줘가지고 어디 갈지 알긴 하는데, 대부분 제가 면접 본 US 스태핑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스테이트에 보내줄지 모른다. 그때 오프닝 봐야 된다. 요 정도 말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인터뷰 보기 전에 너는 그러면 뭐 시티로 보내주냐 아니면 루럴 플레이스로 보내주냐 뭐 이런 것 정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을 주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루럴 플레이스 많이 보낸다. 너한테도 뭐 뭐 이지하게 스타트하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전할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갈 지역을 선택할 때 좀 솔직히 요거 많이 봤어요. 한국 간호사로 한국에서 일하는 게 싫었지. 한국에서는 3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으니 약간 하루에 한 끼라도 한국 음식 안 먹으면 진짜 전 안 되거든요. 진짜 토종 한국인이요. 그래서 H마트 세컨. 그리고 저는 그나마 영어도 막 그렇게 잘하진 않으니까 한국 커뮤니티도 되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한국도 자주 방문할 거라서 전 디렉트 플라이트 유무도 확인했어요. 안타깝게 달라스가 디렉트 이제 플라이트가 있는데 달라스에는 없어가지고 휴스턴으로 갔죠. 거기는 커뮤니티가 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갈 지역 두 번째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고려사항 시급 and differential. 자, 시간당 페이는 정말 주마다 다르고 미니멈 웨지 줄 거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할 거예요. 특히나 US 스태핑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경력을 경력에 따라 준다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너희는 그냥 주별로 미니멈 웨지 줄 거다 이런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골라야겠죠. 주별로 미니멈 웨지 주면 경력이 좀 있다면 가지 마세요. 그쪽. 너무 아까워요 경력이. 차라리 다른 데 찾아보세요. 그러니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솔직히 주별마다 코스트 오브 리빙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진짜 시급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6월의 신규 미국 간호사가 주별에 따라서 22불에서 40불 넘게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뉴욕, 막 40몇 불 받아, 60몇 불 받아. 뭐 이렇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그 월세랑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지 정말 막, 나는 40불 받아서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너무 비싸. 이럴 때도 있고. 나는 이제 막 시골에 가는데, 거기가 30불밖에 안 줘. 막 이랬는데, 오히려 거기 코스트 오브 리빙이 너무 낮아서, 여러분이 되게 뭐 상위 10%의 월급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주에 간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저도 테사스 잡 오퍼를 받고 시간당 페이를 확인하고 제 친구가 이제 거기 있어가지고 신규 얼마 받냐고 한 30에 31불 받는다 그래서 아, 내 경력이 뭐 이 정도면 뭐 많이 받는 건 아닌데 괜찮겠구나 그냥 첫 시작으로 나쁘지 않겠다 해서 오케이 했어요. 음, 음.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음, 요거 스태핑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니멈 웨지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경력 안 쳐주는 곳은 날강도니까 거기는 지켜주세요. 그리고 디퍼런셜. 나이트 디퍼런셜은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여지까지 본 거는 한 3불에서 6불까지? 뭐 LA는 6불 주더라고요. 나이트 디퍼런셜. 근데 제가 가는 곳은 한 3불에서 4불 정도 받아요. 그리고 대신 새벽이냐, 저녁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돈이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저녁 좀 얼리 이브닝 같은 경우는 3.5, 완전 새벽은 4달러, 뭐, 이렇게 나오긴 해요. 주말 할리데이 디퍼런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돈으로 더 줄 때도 있고, 0.5배,
2배 막 이렇게 다 달라요. 요것도 병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salary increases. 이건 대부분 당연하긴 한데 혹시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US 스태핑 에이전시 같은 경우 안 해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잘 적어야 돼요, 메모. 세 번째, 시급이랑 differentials였습니다. 네 번째, 영주권 수속, 변호사 비용, 계약금. 여러분, 꼭 계약하시기 전에 돈은 요목조목 따져보세요. 내가 내야 될 것, 특히나. 요새 환율도 높잖아요. 몇천 불이면 진짜 엄청 차이가 크거든요. 수속 비용, 즉 영주권을 진행하는 페이퍼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그리고 이런 거는 진짜 병원이나 에이전시가 지원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대부분은 이제 영주권 페이퍼 비용, 이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기는 해요. 이제 green card processing fee, legal fee. 대신에 이제 I-140 프리미엄 fee 2,500불은 안 지원해 주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은 지원해 주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 이것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프리미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저도 계약서에 나와져 있고 그렇게 받는 분도 이제 계약서에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알아볼 거는 Direct Hire Agency.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돈을 아예 안 내도 되는데 어떤 데는 이제 소개수수료 명목화, 이제 서류 비용, 변호사 비용, 뭐 아니면 뭐지, 뭐 트랜슬레이트 비용 이런 명목하에 좀 떼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꼭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가 너무 많이 낸다, 아니면 내가 이거를 내지만 여기가 더 나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영주권 수속 비용, 변호사 비용, 계약금, 이 부분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PTO 또는 Annual Leave, Sick Leave. 미주는 2주마다 2주급을 받아요. Bi-weekly. 한 달 월급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살인 욕구가 없습니다, 거의. 좀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이위클리마다 PTO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페이체크당 얼마. Excuse me.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이면 이제 1년에 몇 시간 뭐 이렇게 정해지고 1년에 며칠 이렇게 정해져요. 본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연차 개념으로 PTO긴 한데 제가 있는 사이판은 annual leave, sick leave 이렇게 목적이 좀 나눠져 있어서 아플 때는 sick leave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따로 챙겨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PTO라고 아는 거 알고 있어요. 아무튼 사이판만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현재 계약상 페이체크당 8시간의 annual leave, 그 다음 4시간의 sick leave가 있어서 그게 좀 이제 페이체크당 계속 쌓여요. 그리고 제가 휴가 갈 때는 주 40시간 계약이니 애니얼 리브가 160시간이 있다면 4주의 애니얼 리브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페이체크당 막 이제 PTO를 받게 된다면 이렇게 휴가 갈 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솔직히 요새 여기다가 이제 컴프레스 오프라 그래가지고 앞에 3일이라고 4일 쫙 쉬고 근데 그 4일을 이제 애니얼 리브 붙여서 여행을 쭉 갔다 오는 거죠. 그렇게 좀 더 길게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주까지도 돼요. 여섯 번째, relocation support. 이 부분은 여러분이 대부분 면접을 보고 나서 잡오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지원을 안 해준다면 지원을 해주는지 계약서를 물어보고 계약서를 받고 물어보시면 좋고, 저는 커넥서스에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없다고. 그래서 한도는 좀 정해져 있지만 때때에 따라서 negotiate 가능하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3,000불이었는데 좀 내고를 해서 5,000불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리로케이션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비행기표, 이삿짐 비용, car shipment, temporary housing support. 근데 temporary housing support는 아예 그냥 요 비용에 따로 낼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이렇게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로케이션 서포트도 꼭 알아보셔야 되고, 만약에 영주권을 나중에 받으시고 이제 진짜 그때 자유의 몸으로 이제 뭐 계약 끝나고 자유의 몸으로 이제 다른 데 주 가실 때 특히나 리로케이션 서포트는 꼭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리로케이션 서포트였어요. 일곱 번째 reimbursement. 특히나 US 스태핑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을 이것저것 다 돈을 다시 여러분이 냈으니 내가 보상해주겠어요. 다시 줄 거예요. 그리고 직접 고용들도 이제 해줍니다. 다이렉트 세 가지를 해주긴 하는데 이제 인터뷰 비용이나 아니면 비자 스크린 비용 정도는 해주는 거 봤어요. 알츠까지는 거의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비교해야 돼요. 정말 병원마다 오프하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에이전시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리임버스 하는 경우에는 영어 시험 비용, 비자 스크린 비용, 비자 인터뷰 비용, 앵클렉스 비용 이런 것 등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계약서에 있는 것들만 해줄 거예요. 그 이상 물어봐도 안 해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물어봤는데 네고시에이트 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 아무튼 이렇게 세 번째, 일곱 번째 reimbursement 하는 것들도 여러분의 혜택이 될 수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자, 여덟 번째 buyout and penalty 이 부분 중요하죠. 여러분이 특히나 계약 전이라면 꼭 보셔야 돼요. 본인이 direct hire 세 가지, direct hire agency, direct hire by HR department 이런 경우면 buyout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거고요. 대부분 3년 계약이긴 하니까 저는 근데 채우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면 이제 저도 계약서에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걸 취소할 경우에는 보복성으로 영주권 취소를 시킬 수 있다. 수를 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저는 어쨌든 시민권으로 바꿀 생각이 있긴 해서 나중에 신용이 중요하니까 채울 생각이 있긴 한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6개월만 채우면 이거 어차피 취소 소송 못 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근데 it's up to you. 진짜 솔직히 it's up to you. 너가 그렇게 뭐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는 거죠, 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다 자기가 지는 거니까요. 우린 성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근데 저는 추천은 그냥 채우는 걸 추천드리긴 하죠. 네,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네, 만약에 이제 바이아웃을 하실 생각이다. 나는 스태핑 에이전시다. 그러면 이제 꼭 미리미리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전시마다 이제 바이아웃 하는 비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돈을 충분히 주면 바이아웃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맥시멈 같은 경우에는 딱 3년 계약인데 영주권 받자마자 그냥 바이아웃 해버리면 35,000불 내는 거. 그 정도 되면 바이아웃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 맞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특히나 계약 기간 중에 얼마나 일했냐에 따라서 바이어 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데는 뭐 1년에 뭐 10,000불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초반에는 그냥 2년 때도 그냥 30,000불. 그러니까 1년째 10,000불 뭐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아웃 같은 거 생각하신다면 8번 바이아웃 페널티 이거 꼭 이제 고려해 보세요. 아홉 번째 almost done. Insurance and 401k. 이거는 한국어로 401k. 이게 뭐냐면 연금이고요. 인슈런스는 인슈런스 보험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건강보험, 치과보험, 생명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슈런스랑 401k는 대부분 다 제공해요. 에이전시든 아니면 하스피얼이든 다 제공을 해요. 근데 세부 사항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계약서를 할 때 이제 브로셔랑 함께 주기도 하고 아니면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이제 혜택이야 이러면서 막 설명도 하죠. 그래서 이런 보험 같은 경우부터 보죠.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강보험, 치과보험, 생명보험 등등이 있고
이제 본인 자기부담금, 디덕션에 따라서 내는 금액이 다르고, 그리고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나 혼자냐, 아니면 남편까지냐, 아니면 아기까지냐에 따라서 내는 비용이 다르고, 대부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주급으로 받으니까 바이위클리마다 돈이 나가요. 그래서 브로셔를 보고 이제 내가 선택하시면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로우, 베이직, 하이 뭐 이런 건가? 이렇게 있는데, 제일 낮은 거 막, 그냥 디덕션 엄청 높은 거, 뭐, 5천 불인가? 뭐, 그렇게로 해서 뭐, 이, 바이 위클리당 2달러 정도 나가고 있어요. just in case. 그냥, just in case로 했어요. 근데 어떤 병원들은 이제 약간 베네핏 좋은 병원들은 아예 그냥 인플로이면 그 병원 비용 제로인데 거의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찾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401k 이건 연금이래요. 그래서 연금은 이제 다 지원을 해주는데 병원이든 에이전시든 근데 얼마나 지원을 해주냐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내는 퍼센트는 저는 한 10% 내는데, 이제 에이전시 같은 경우나 스폰서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각기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은 4%, 근데 어떤 과면 어떤 병원은 6%, 뭐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는 지금 잠깐 401k 냈다가 홀드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적금이 아니고 펀드였어요, 펀드. 그래서 지금 다 등치들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열받아. 그리고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이제 또 저는 이제 또 텍사스로 넘어갈 거니까 이제 이것저것 또 머니를 좀 세이빙 해야 돼가지고 홀드를 하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니까 10% 이상을 더 넣고 지금 많이 구매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텍사스 다시 가서 부르려고요. 그래서 이거 401k는 어쨌든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널스들은 아예 3년째 일하고 있는데 안 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혜택이라고 나오긴 하니까 달 팔리시 같은 것도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병원이 옮기시더라도 401k는 이제 롤오버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뉴 인플로이로 옮길 수 있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째 인슈런스 앤 401k 뭐 살펴보셔야 돼요. 10번째, 솔직히 아덜 베네핏 중에 요거 조금 하나 생각났는데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선은 요거 하나 생각나서 넣어놨어요. School Loan Support. 음,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 이제 베네핏인데 약간 팔리시를 줘가지고 솔직히 여기에 업로드하기엔 좀 그래가지고 전 이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이제 한 1년에 5천 불 이상을 이제 서포트 해준다는 그런 거고 대신에 뭐 너는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해줘야 된다. 약간 요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계약서를 받게 되면 이제 뭐 듣도 보지 못한, 뭐 생각도 못한 베네핏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도 잘 이제 받으셔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고용계약서. 네, 솔직히 막 제 거 막 보여드리고 싶긴 했는데 이게 왠지 그럼 안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아니고 너무 자세히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아야 할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좀 PPT를 만들어 볼게요. 간호사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아가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이큐인큐였습니다. 바이바이. 자, 계약전 고려사항 10개 찾아봤어요. 복잡하시겠지만 잘 비교를 해봅시다. 그래서 제일 조건 찾으셨죠? 그럼 거기랑 계약을 해볼까 봐요. 그러면 5번째 스텝에서 2번째 시간일 거예요.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에도 봬요. We can be a US nurse. 잘 알아봅시다. 바이바이.